2012년 슈퍼볼 42에서 뉴욕 자이언츠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붙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까지 패트리어츠가 14대 0으로 앞서갔으나 35초를 남기고 자이언츠가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자이언츠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패트리어츠는 비록 경기에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박빙의 경기를 펼쳤고 이날 가장 많은 캐치와 야드를 기록한 2년차 타이트 엔드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츠는 이 선수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꿨으나 2년 뒤 그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고 수감 생활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볼 최고의 스타에서 살인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론 에르난데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론 에르난데스는 1989년 11월 커네티커트주에 있는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그의 어머니는 이탈리아 이민자였습니다. 그가 2살이 되던 1991년 그의 집안은 파산하였고 그의 부모님은 자주 싸우며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구타를 당하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한편으론 큰 덩치와 함께 동네에서 알아주는 운동꾼인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그가 1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탈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그 이후 그는 충격으로 인해 마약과 술에 빠져 살았으며 이는 그의 향후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불우한 집안 환경과는 별개로 그는 학교에서의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최고의 선수였으며 농구와 육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미식축구팀에서 타이트엔드로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졸업반 때는 게토레이에서 수상하는 올해의 미식축구 선수상을 수상하며 전미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대학 풋볼 최고의 명장 어반 마이어가 있는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그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그가 향후 NFL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팀에 빨리 합류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그가 반학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게 설득하게 됩니다. 아론의 부족한 학업 능력과 미성숙한 모습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이를 만류하였지만 아론은 결국 어반 마이어를 따라 플로리다 대학교에 반학기 일찍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론은 대학 미식축구 무대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첫 해부터 주전으로 몇 경기 출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2학년부터는 부동의 주전 타이트엔드로 활약하며 3학년 때는 전미 최고 타이트엔드에게 수상하는 존 맥키 어워드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대학 미식축구에서의 엄청난 활약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마약 문제,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인내심의 한계점이 온 마이어 감독은 그를 팀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3학년을 마치고 프로 미식축구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2010년 NFL 드래프트에서 그는 4라운드 113번째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각종 수상 경력과 학창시절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로 인해 드래프트 당시 최고의 타이트엔드 유망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약 문제와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 모든 팀들이 그의 지명을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자진하여 매주 마약 테스트를 받겠다는 서명을 함과 동시에 향후 이러한 행동을 고칠 것이란 진심 어린 편지에 감명을 받은 패트리어츠 구단주는 그를 지명합니다. 다만 그는 계약 당시 일반 선수 계약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으며 그가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킬 시 구단주는 추가 보너스 형태로 그보다 앞선 지명된 선수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0 시즌 그는 첫 해 첫 경기부터 선발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시즌 내내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되며 15주차 그린베이 패커스와 경기에서는 펩시에서 수상하는 2주의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1 시즌 더욱 기량이 발전한 그는 당대 최고의 타이트엔드인 롭 그랑카우스키와 함께 트윈타워를 형성하며 패트리어츠는 슈퍼볼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에서 35초를 남기고 뉴욕 자이언츠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하며 경기는 패했지만 그날 패트리어츠 공격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론 에르난데스로 인해 패트리어츠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2012 시즌을 앞두고 패트리어츠는 아론 에르난데스에게 135억 원의 계약금과 5년 연봉 총액 약 430억 원의 계약을 안겨줍니다. 당시 135억 원의 계약금은 NFL 타이트엔드 계약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으며 430억 원의 연봉 총액 역시 같은 팀원 롭 그랑카우스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하듯 그는 프로 미식축구의 차세대 스타가 될 것으로 모두 예상하였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6월 17일 한 건장한 흑인 남성이 공원에서 총살로 인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딘 로이드였으며 아론의 약혼녀의 동생과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그는 죽기 몇 시간 전까지 아론과 같이 있었으며 그가 아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사실을 경찰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아론이 그의 집 사설 보안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사실, 사설 청소부를 불러 집을 청소한 사실, 그가 렌트한 차의 키 열쇠가 오딘 로이드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실, 오딘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아론의 집에서 불과 1.6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아론 헤르난데스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판단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사하게 됩니다. 2013년 6월 26일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그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그는 기소 후 살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는 기소 중 과거 2012년 보스턴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사건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당시 보스턴 살인사건 현장에 아론의 차가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으나 당일 패트리어츠 경기가 있었다는 점과 뚜렷한 증거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케이스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 그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위에서 언급된 다른 증거들로 인해 4월 15일 그는 1급 살인 판정을 받게 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2017년 4월 14일 그는 보스턴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과 대부분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불법 권총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패트리어츠 팀에서 방출되고 팀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패트리어츠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오전 3시 5분 그는 수감된 셀 창문에 목이 메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유서와 함께 외부 침입의 증거가 없던 것으로 보아 자살로 판정되었으며 그의 나이 고작 2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NFL에서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던 선수는 살인마로서 감옥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살인의 뚜렷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지속적인 마약 문제와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의학 쪽에서는 어려서부터 선수들이 과격한 태클을 숱하게 몸으로 견뎌내면서 뇌에 손상을 입어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론의 뇌를 부검한 결과 광범위한 뇌손상과 퇴행의 증거를 발견하였고 다른 NFL 선수들의 뇌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